어떠한 문장과 표현으로 생기부에다가 기재시킬지에 대해서 내가 과연 알고 있는가? 내 경험상 대부분 애들은 몰라. 그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자의라는 것은 얘를 합격시켰을 때 우리 모집 단위에 들어와서 내 밑에서 공부할 애, 내 밑에서 내 연구 프로젝트를 보조할 애라는 개념으로 고르게 돼 있어. 어느 학과에 고3 9월에 지원할 건지를 확정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 비교과 전략이나 생기부 기재를. 왜냐면 똑같은 생기부도 경영학과 교수가 보면은 합격시킬 거 전기, 전자, 전파, 통신, 공학과 교수가 보면은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거든. 맞잖아. 이런 것들을 교사의 관찰하에 진열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가 지금 잠깐 예를 들었던 있잖아. 교사한테 몇 단어로 뇌리에 박아주는 게 중요하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라. 얘기한 거야. 드디어 비교과 관리 및 생기부 꾸미기. 2028학년도 이후로는 내신 5등급제네 어쩌네 해서 내신이 형이화돼 버리다 보니까 비교과가 너무 중요해졌어. 주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시랑 논술에서까지 비교과를 보겠다 이래 버리는 상황이고, 2027학년도 이전도 마찬가지지. 전통적으로 십몇 년 동안 비교과, 즉 학종뿐만 아니라 교과에서 일부 계속 전통적으로 중요해져 왔고, 학종 전형이 또 모집 정원도 가장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흑담하는 건 아니지만 올해 들어가든 아니면 한 해 더 하게 되든, 한 해 더 하게 되면 2학기 비교과까지 들어가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내가 비교과를 어떤 활동에 참여를 할지 말지, 그 다음에 참여를 한다면 내가 교사의 관찰 안에 어떠한 나의 모습을 디스플레이 할지, 그 다음에 그 결과물로 어떤 것들을 산출해낼지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런 활동을 해서 그렇게 교사한테 평가를 받았으면 어떠한 문장과 표현으로, 교수는 결국 이걸 보게 되는 거니까 어떠한 문장과 표현으로 생기부에다가 기재시킬지에 대해서 내가 과연 알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 경험상 대부분 애들은 몰라. 그냥 일상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활동 많이 하면 좋대. 활동할 때 내 능력을 보여주면 좋대. 그런데 교수들이 보는 능력은 어떤 것인가? 그걸 내가 과연 알고 있느냐? 그것도 저 별개의 문제거든.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 비교과 관리 및 생기부 꾸미기는 잘생겨 보여야 한다. 이것까지야. 하지만 잘생긴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지? 예를 들면 교수들은 평가할 때 눈썹이 진하네? 그럼 잘생긴 거네. 옷을 잘 입네? 그럼 잘생긴 거네. 팔다리가 기네? 그럼 잘생긴 거네. 턱선이 날카롭네? 그럼 잘생긴 거네. 이런 식이야. 그런데 우리는 눈썹, 팔다리, 뭐 코디, 턱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잘생겨 보여야 돼. 이것만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비교과를 선택해서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지, 어떻게 생기부에 기재시킬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고, 또 그걸 잘 알려주는 것도 별로 없어. 하지만 이 영상 하나로 정리가 될 수 있게, 어떻게 내 생기부를 꾸며나갈지를 전략을 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영상의 목표다. 이 시리즈는 기본편, 적용편 1, 적용편 2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을 거야. 기본편만 봐도 돼. 그래도 알 수 있어. 이 영상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이걸 보고 나는 감이 안 온다. 왜냐면 이 영상 내용이 시험이 아니잖아. 그지? 이 영상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학교의 메뉴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활동 목록 중 내가 뭘 선택해서 그거를 선생님들과의 상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내가 생기부에 넣을지, 그건 또 개인의 문제고 개인의 상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내가 감이 안 온다. 그럼 이제 이것까지 보는 거야. 그래서 감이 왔으면 여기까지만 봐도 돼. 근데 이거 보고도 감이 안 온다. 그럼 이제 이것까지 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거 세 개를 다 봐야만 마스터하는구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 먼저 기본편은 유튜브에 디스플레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선생님 개인 사이트에 들어와서 봐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안 봐도 된다. 이거 보고 감이 안 온 애들만 이거 보고, 감이 안 온 애들만 이것까지 보고 하는 거야. 먼저 기본편에 대해서는 비교과 관리와 생기부 꾸미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나올 것이고, 내가 감이 안 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적용편 1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까 말했던 눈썹 진하기, 턱선 날카롭기 이런 거 있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표현이 있을 때,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평가 의도에 의해서 교수들이 고평가를 주는지 비교과에, 그거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요 내용이. 그러니까 사실상은 정성평가라고 하지. 비교과는 정량평가는 점수화시키는 거니까 다들 잘 알고 있고, 정성평가는 점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준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 그렇지 않아. 정량평가는 눈썹, 팔다리, 턱선 이게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눈썹 몇 점, 팔다리 몇 점, 턱선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정성평가는 수치적인 배점은 없지만 그 세 가지를 모두 보고 전반적으로 잠재력, 즉 질적인 평가를 하겠다. 양적인 평가 대신에
그 뜻인 거기 때문에 기준은 엄연히 존재해. 예를 들어서 교수는 턱선을 보고 있는데 내가 그 앞에서 나는 내 유머를 어필을 해야지 막 계속 웃기고 개그치고 그러고 있으면은 교수는 턱선을 보고 있는데 그게 되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 기준과 어떠한 평가의 의도에 의해서 내 비교과가 정성평가되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 합격과 불합격했던 생기부, 물론 이제 개인정보다 보니까 그 해당 선배한테 내가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 허락 받은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거기서 어떤 책을 읽었다라고 하면 책 제목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소지를 바꿔서 정보를 일반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그 학생 거 그대로 실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런 작업을 거친 거긴 하지만 실제 당락이 결정이 났던 생기부의 문장을 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이 내용들을 적용을 해서 얘는 이래서 떨어졌고, 생기부의 이 기재의 문장은 이것 때문에 합격을 했고 이것 때문에 떨어졌고 하는 내용을 봄으로써 내가 어떻게 내 생기부를 꾸미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선택해서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 것인가, 그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실전 내용이라고 보면 돼.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하자. 먼저 비교과 관리. 이 관리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첫 번째는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활동, 그 다음에 수업 중의 활동, 뭐 수행평가, 뭐 조별활동, 동아리 활동, 이 여러 가지 활동의 종류들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거를 그냥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 안배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활동 과정 중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교사한테 노출을 시킬 것인가, 그것들에 이제 전략을 짜는 것을 관리라고 해. 아직 생기부 기재 이전 단계지. 그런데 이 비교과 관리 전략을 짜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내가 개념을 잡아야 될 것들이 있다, 수험생으로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정성평가라는 거, 위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정성평가라는 것은 그것은 몇 점 몇 점 이렇게 수치화시키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엄연히 평가야. 그 다음에 항목별, 평가 기준별 점수가 없을 뿐이지 총점은 주어져. 총점이 주어져야 내신과 합산을 할 거 아니니. 결국 점수를 결정하는 건데, 우리가 정량평가라는 것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개념이 정량평가를 이해하고 그건 초등학교 때부터 이해했던 거잖아. 그 다음에 정성평가는 그 정량평가의 차이 위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얘는 점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는 정량 평가처럼 각 기준별로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이 없을 뿐이지 총점은 있다. 그걸 알아야 돼. 어쨌든 구체적이고 명확한 채점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논술은 정량 평가거든. 그래서 논술은 채점 기준표가 공개가 돼, 대학마다. 그 다음에 수능은 당연히 성적표가 존재하고 그 성적표에 대해서 대학별 산정 그 시까지 공개가 다 되지. 하지만 너희들 비교과를 평가하는 정성평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라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그럼 선생님은 아까 말했던 이 적용편 1에서 뭘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논술이나 수능처럼 그렇게 명확한 채점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우리는 이러한 비교과, 이러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원해 라고 해서 각 대학별로 학종 가이드북, 그 다음에 각 참여했던 입학사정 간에 언론에 노출된 인터뷰들에 보면 채점 기준이 뜨문뜨문 조각조각 말을 하거든. 그걸 다 모아놓은 작업을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고, 수능 성적표처럼 무슨 과목 무슨 과목 무슨 가서 무슨 영역에서 몇 문제, 무슨 영역에서 몇 문제, 이런 것들을 대학들이 너희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야. 대학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 뭐야? 입학사정관의 자의가 강하게 개입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나는 전공법으로 나의 이러한 자기주도적 능력을 보여줘야지 하는 것도 물론 제1의 전략이겠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입학사정관이 대부분 너네들이 지원한 그 전공의 부교수급이거나 아니면은 그 밑에서 아직 교수는 안 됐지만 그 너네가 지원한 그 전공의 박사학위를 가진 시간 강사들이 대부분 입학사정관을 한단 말이야. 그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자의라는 것은 얘를 합격시켰을 때 우리 모집 단위에 들어와서 내 밑에서 공부할 애, 내 밑에서 내 연구 프로젝트를 보조할 애라는 개념으로 고르게 돼 있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은 여기서 1학년, 2학년, 3학년, 3개 학년이 다 듣겠지만은 고2만 돼도 알지? 이제 동아리 같은 거 하면은 이제 고1 애들 동아리 지원하면은 너희들이 면접 보고 뽑고 그러잖아. 그때 미리 정하지, 너희들 이런 애들 뽑자 하고. 하지만 사실은 어떠니? 그냥 느낌 좋은 애, 괜히 정 가는 애 들어와서 깽판 안 치고 내가 1학년 때 고생한 것처럼 내 대신 고생할래, 그런 애가 더 유용하잖아. 똑같아. 뽑아놨을 때 우리 과 들어가서 내가 가르치기 편하고 내 연구 프로젝트 잘 도와줄 애를 고른다는 느낌으로 뽑게 돼 있는 거야. 그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 그 감을 잡아야 이거는 시간 낭비고 이거는 꼭 해야 되고 그거는 생기부에 이런 표현으로 기재가 돼야 되고가 정리가 될 수 있고 감이 올 수 있는 거지. 꼭 이해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다량 다원의 표본을 가지고 실제 합격 사례들만 모아서 매년 업데이트한 자료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수능 성적표나 논술 채점 기준표처럼 이렇게 대학들이 딱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조각조각 난 아까 말했듯이 입학사정관의 어떤 인터뷰라든가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그 교수들의
이렇게 한 단어, 멘트, 뉘앙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당연히 그 대학교 입학처 올라와 있는 학종 가이드분 무조건 반영하는 거고,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내 제자들의 실제 합불 사례들로 걸르고 걸러서 만든 자료들이니까 반드시 참고해서 이해하기 바란다. 지금 나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그럼 이건 공짜 자료야. 그지? 내가 공짜 자료를 하면서 굳이 잘난 척할 필요가 있고 사기칠 필요는 없잖아. 그지? 자신이 있으니까, 진짜니까 공짜로 공개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들이 뭐 돈을 내고 듣는 거라면 사기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럴 수가 없지. 왜냐면 공짜니까. 사기치려면 왜 공짜로 공개하니? 그러니까 한번 최대한 집중해서 들어봐. 왜냐면 지금 비교과는 입시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생각보다 수능이나 내신, 논술 이런 거에 비하면은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너네들이 정신 차리고 요 영상을 활용하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어떤 전략의 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보통 고1, 2 아니야. 사실 고3 애들조차도 상반기에 물어보면 너 무슨 거 갈 거야?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점수가 잘 안 나와서요. 이런 애들이 사실상은 5분의 4야. 난 이과 꼭 갈 거야 하는 애들 별로 없어. 그런데 뒤에서도 계속 설명하겠지만 자기가 어느 진로, 어느 직업이나 산업 분야로 가고 싶은지, 어느 학과에 고3 9월에 지원할 건지를 확정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 비교과 전략이나 생기부 기재를. 왜냐면 똑같은 생기부도 경영학과 교수가 보면은 합격시킬 거 전기, 전자, 전파, 통신, 공학과 교수가 보면은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거든. 맞잖아. 그러니까 얘가 우리 과에 들어오면 잘할까가 기준이라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진로나 특정 진학 분야의 타겟으로 초점을 좁혀놓고 들어가야만 전략이 만들어지는 것이 두루뭉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유현진은 훌륭한 선수지. 아니지. 유현진은 훌륭한 투수일 뿐이야. 유현진이 수영 가면은 훌륭한 수영 선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 대부분의 애들은 생기부는 이런 게 좋아, 저런 게 좋아라는 말로 어디서 주워 듣지만, 대부분 그런 정보들의 특징이 뭐니? 전공을 특화시켜 놓지 않고 너 훌륭한 운동선수가 돼야 돼. 훌륭한 운동선수라는 것을 생기부에서 보여주면 교수들이 좋아할 거야. 이런 정보만 난무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정해져야 돼. 물론 고3은 사실상 이게 확정이 될 거고, 고2는 아직 고민 중이고, 고1은 사실 확정할 수가 없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고1, 2, 3 사이에서도 사실 생각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무슨 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슨 학부나 어떤 계열, 어느 분야, 뭐 반도체 분야라든지 화학공학 분야라든지 아니면 경영, 경제, 계열, 이 정도 넓은 범위로라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야 관리가 가능하다. 이걸 꼭 명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빠나 담쌤이랑 상의가 필요해. 왜냐면 너네 혼자 정해놓고 막 생기부를 꾸미고 있는데 지금이야 너네 의사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막상 지금 고3 애들조차도 아직은 뭐 엄마 아빠가 뭐라고 안 하고 담임선생님 뭐라고 안 하지만 막상 9월 둘째 주 돼서 원서 쓸 때 딱 되면 싹 바뀌어. 너 그거 안 돼. 이거 써야 돼. 야, 너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래? 너 무조건 떨어져. 막 이런 말 듣는단 말이야. 갑자기 이 사람들이 틀어버려요. 그러면 생기부가 공중에 붕 뜰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때 가서 아유 저는 제 마음대로 할 거야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 사람들 지지 없이 너네 마음대로 하면 너네 나이나 너네 성숙도를 고려할 때 너희들도 모르게 불안해. 너네 고집대로 해봤자 결국은 이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해. 안정적으로 생기부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입시 생활을 하고 안정적으로 대학 지원까지 하려면.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는 상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학과까지 정해지면 좋다라는 뜻 아니야. 학과까지 정해지는 거 좀 일러. 아직은 고3조차도 일러. 왜냐면 구평 봐야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1, 2는 당연히 이르지. 요 정도 범위로 정하는 거야. 무슨 지 알겠지? 그 다음에 소속 고등학교,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자기가 속한 고등학교에 학생부 기재 내용 선정 유형을 미리 파악해놔야 된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영상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고1 애들도 한 학기는 해봤지, 고2 애들은 세 학기 해봤고, 그 다음에 고3 애들은 5학기 해봤을 거야. 뭘 해봐? 생기부를 기재해 본 거지. 학기별로 기재하니까. 그런데 크게 이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생기부에 어떤 소재 썼으면 좋겠어 라고 학생한테 메모해 오라고 해. 어떤 활동 넣었을 거야? 어떤 활동 써줄까? 이렇게 학교에서 물어봐줘. 언제까지 써와? 그럼 이제 너네가 써서 가면 그 소재에 대해서 관찰 내용은 너네가 원하는 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실제 대부분 담임교사겠지만 그 과목 선생님까지 자기가 담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의 관찰 내용을 써주는 방식이지.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해.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기재 소재를 교사가 정해. 니네가 저때 그때 수행평가 꼭 기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절대 안 돼. 아무 말도 못 해. 다 교사가 알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활동 중에서 내용이 어땠고, 얘가 뭘 얻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했고 까지 자기가 관찰한 걸로만 써. 사실은 이게 FM이고 이게 원칙인데, 이게 교육부의 지침이기도 하고 대기업의 원칙이기도 한데 사실은 현실성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학교는 전국에 한 7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재 소재, 어떤 활동 쓸 건지부터 그 활동에서 어떤 내용을 써줬으면 좋겠니까지 다 메모를 받아오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정해진 자수 안에서 최대한 학생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해 주는 거지. 물론 타지도 않은 상 탔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 쓰고 그것이 명백히 거짓일 경우에는 당연히 안 써주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했다, 그 다음에 그때 많은 자료를 찾아봤다, 근데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안 좋은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것들은 최대한 해줘. 학교에서 이거 약간 가라지, 가란데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꽤 많아.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거든, 학생부 기재 내용 선정 유형이.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 자기 학교가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진다는 점 꼭 한번 반영을 해봐. 이제 첫 번째, 기재 소재는 학생이 선정하고 기재 내용은 교사가 결정하는, 즉 학생부의 기재 소재는 너네가 원하는 대로 그런 활동 쓰고 싶니? 그래 써줄게. 하지만 그 활동 중에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랬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쓸 거야. 넌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썼는지는 미리 확인하려고도 하지 마. 나중에 오자 수정하거나 나중에 최종 확인할 때 그때 확인해.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지. 학기별로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최대한 많은 평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는 소재를 너네가 고민해서 학교에다 제출을 해야 돼. 이 뒤에 그 평가 기준들이 목록이 나와. 이 교재 뒤에 좀 이따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눈썹 난 완전 진해요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나 팔다리 완전 길어요 집착을 하거나, 전 턱선으로 종이도 잘라요 라는 내용에만 집착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눈썹도 어느 정도 진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팔다리도 짧진 않은데다가 저 턱선 보세요, 꽤 날카롭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의 평가 기준에서 압도적인 경우도 별로 없지만 그런 걸 교수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최대한 많은 기준에 해당될수록 정성평가에서 고평가되는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어 지금 비교과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교사들이 그거를 반영해 주든 반영해 주지 않든 A 활동이 있고 B 활동 중 두 개 활동 중 어떤 거를 써달라고 할까라고 한다면, A 활동은 이제 뒤에서 배울 그 평가 기준에 한 두 개 정도 걸릴 것 같은데 B 활동은 한 네 개 걸릴 것 같아. 그럼 당연히 B 활동을 학교에다가 제출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럼 이제 뒤에 내용을 배우면 더 감이 올 거야. 그 다음에 교사랑 상담 기회가 있고, 그리고 정식 상담 아니더라도, 담임교사 아니더라도 그 해당 과목 선생님한테 너희들이 편하게 담임선생님 해당 과목 선생님 퇴근하실 때 주차장 걸어가시면 옆에부터 질문도 하고, 수업 끝나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도 다 상담이거든. 그때 말로 간단히 어필할 수 있는 몇 단어로 정리해야 돼 이거를. 그 다음에 그거를 대화를 통해서 고민 말하는 것처럼 뭐 질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해놓잖아. 그러면은 적극적인 질문이 어떠고 저쩌고, 보통 학생들이 하지 않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의문도 가질 수 있는 학생임, 막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야. 왜냐면 보통 수업 중에 일어난 일들 너네들이 다 기억 못하듯이 교사들도 수업 중에 일어난 일들 대부분 다 기억 못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런 상담 중에 있었던 것은 공식 상담에서는 메모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잠깐 말했듯이 복도나 수업 끝나거나 주차장 걸어가거나 이럴 때 너희들이 간단한 질문이나 고민을 얘기하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은 교사한테 강하게 각인이 되거든. 근데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의 둘째 누나도 재작년에 고등학교 수학교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어. 정년이 안 됐는데. 왜냐면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고 뭐 매형이 돈 잘 벌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생기부 스트레스 받는다. 제가 이런 거 어필해도 써줄까요? 무조건 써줘. 왜냐면 기억이 안 나서 안 써주는 거지, 기억나면 무조건 써주는 이유는 다 다르게 써야 되는데 그게 교사한테 너무 힘든 일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컨트롤 C 컨트롤 V도 해. 다른 학생인데 같은 문장이 중간중간에 있을 정도. 왜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학생마다 다르겠어. 그러니까 너네들 이런 거 지금 완전 땡큐지. 뇌리에 남아있으면 무조건 써줘. 그러면 어떤 거를 어필해야 돼요? 그거 내가 설명하는 거야 지금부터. 명심하고 뒤에서 쭉 설명할 거야. 그 전에 이제 자기 학교 유형부터 파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기재 소재도 교사 마음대로 하고, 너네들은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어. 어떤 부탁도 할 수 없어. 그 다음 기재 내용도 교사가 선정하는 FM 학교들, 학생부 기재 소재와 내용을 모두 교사가 선정하는 고등학교 다닐 경우에는 사실상 너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게 사실은 정석이다. 정석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너네한테 메모지 주고 면제까지 담임쌤한테 조회 때 제출해, 절차가 없을 뿐이지 요 방법으로 하면 사실상 역시 땡큐야 이 교사도.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 감독 하에 동아리 활동, 뭐 수업 과정, 수행평가 등 조별 활동 뭐 많이 있지. 그때 최대한 많은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주제 설정을 하면, 조별 활동 주제 설정하면은 교사가 알 수 있게, 선생님 저희 조 이런 거 주제 설정 해봤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어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통 자연계에서 화학 실험을 하면 실험하는 방법 다 알잖아 너네, 그지? 미리 선생님이 다 설명하잖아. 근데 뭐로 어필할 거야? 예를 들면은 뭐 그 과정에서 온도에 관련되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너네 조가 특이하게 교사 눈에 띄도록 우리는 미리 뚜껑을 덮는다라든지 램프에, 아니면 무슨 마스크를 쓴다라든지, 아니면 이 화학 반응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환기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별로 쓸데없는 것 같은 것들, 그지? 이런 것들을
교사의 관찰하에 진열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가 지금 잠깐 예를 들었던 있잖아. 원래 그 화학 실력과 상관없는 실험 과정 중에 안전관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생기부에 하나 기재해 주잖아, 교사가? 그러면 그 교사가 기재했다는 건 교사가 관찰했다는 뜻이잖아. 엄청나게 고평가돼. 그리고 대학 실험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고, 거기 솔직히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실험하는 방법, 결과물 이런 거 다 똑같아. 애들 거기서 거기야. 누가 더 교수 신경을 덜 쓸 수 있게 해주나 그 싸움이거든. 어쨌든 그 뒤에 또 나와. 어떻게 해야 고평가되는지 적용일, 적용일수 다 나와. 어쨌든 교수 관찰하에 진열을 해줘야 돼. 왜냐면 교사가 관찰을 해야 기재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솔직히 그 너네가 다니는 학교가 이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사들이 수업 과정 중에도 그렇고 평상시에 너네 생활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네 평가할 때도 그렇고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해. 왜냐면 메모 안 해놓으면 자기 나중에 생기부 기재할 때 정말 힘들거든. 그때 그걸 활용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상담 기회 이전에 미리 똑같아. 위에 거랑 미리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걸 어필해요? 뒤에 설명할 거야. 몇 단어로 딱 정리해 놔야 돼. 길게 주저리주저리 말해봤자 교사 기억 못하니까. 몇 단어로. 그래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택해야 되고 고민하는 방식으로 택해야 되고 어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 이거 직접 기재됐으면 좋겠어요 하면 이런 학교에 가면 야 그거 네가 터치할 문제는 아니지 해버리겠지만 결국 기재해줘. 요령 있게 가는 게 중요하고, 사실 뭐 이게 어른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너네한테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쪽팔리긴 한데, 대치동에서 생기부 전형으로만 전문적으로 하는 반에서는 이거에 막 디테일한 테크닉이나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막 설명하는 교재도 따로 있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 그거는 뭐 돈 받고 그 반을 운영하니까 괜히 그런 척 하는 거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너네가 요것만 이해하면 돼.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재 소재 학생 선정, 기재 내용 학생 선정.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활동에 어떤 내용을 써줄까까지 다 너네 보고 써오라고 하고, 자수 안에서 명백한 거짓이 아니라면 최대한 써주는 학교들을 말해. 학기별로 제출 요구를 받을 때 과제라고 생각하지 마. 이건 과제가 아니야. 더 이상 이거는 그때그때가 입시고 그때그때가 시험이야. 왜냐면 정해진 형식과 자수 안에서 너네가 가져온 거 그대로 써줄 거거든. 그러니까 떨어져도 너네 책임이야. 교사가 더 낮게 고쳐주지도 않아, 이런 학교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가장 많은 인원수를 뽑는 학종 전형을 결정하기도 하고 중위권 이상 학교들의 교과 전형에서도 그게 평가의 대상이기도 하고, 지금 고1, 2 같은 경우에는 정시랑 논술 전형에서도 반영이 될 거란 말이야. 그게 학종은 당연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가 시험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일부 전형에 대한 시험은 고3 때까지 안겨드리고 지금 미리 해놓는구나 하고 시간과 성의와 기획과 고민을 들여서 작성 제출해야 되는데, 당연한 말인 이 성의가 왜 들었을까? 보통은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언제까지 써와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실 거야, 학교에서. 그런데 너네들 대부분, 아니 90% 이상의 학생들은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비교과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 그러면서도 수행평가하듯이 미루다가 전날 하다못해 예를 들면 고1 때 나한테 이제 학생기부 컨설팅을 받았던 애가 고3 때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와서 선생님 이거 제가 이런 활동을 한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까요? 담임쌤이 써오래요. 야, 잘 연락했다. 언제까지 써오래니? 내일 아침 9시요. 근데 그때가 밤 11시 40분이었어. 미친 거지. 수행평가듯이 하는 거야. 그러면 절대 안 돼. 절대. 일주일을 주든 열흘 주든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고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기획하고 어떤 방향으로 고민하면 돼요를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야, 이제. 이 내용에서. 이 자료에 그 내용이 있는 거야. 그치? 명심하고, 교사가 생기부 양식 분량 제한 안에서 거의 그대로 반영해준다. 사실상 입시시험과 동일하다. 많은 평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위에 거랑 똑같다. 다시 말할게. 저는 눈썹이 완전 수꼼댕이에요. 누구야? 걔 누구니? 요즘에 저 싸돌아 다니는 애들, 걔네 남자애들 뭐지? 정국이냐? 정국이냐? 비냐? 뭐 이렇게 눈썹 진한 애들. 어쨌든 저는 눈썹이 완전 수꼼댕이에요. 걔들이랑 비교도 안 돼요. 훨씬 진하죠? 요거 하나로 그냥 똑같은 말만 계속 생급위에서 반복되는 애들 별로 좋은 평가 안 받아. 실제로 수꼼댕이 눈썹이라 하더라도. 저는 눈썹 꽤 진한 편이고요. 팔다리 짧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 턱선 꽤 날카롭죠? 남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남보다 많은 항목에 해당될수록 고평가된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요거 좀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자, 드디어 나왔지. 학생부 정성평가 기준은 뭐냐? 아까 말했지? 눈썹 주로 본다. 개그 치지 마. 소용없어. 개그 치는데 생기부 자수 낭비하지 마. 그 다음에 팔다리 길이 되게 중요해. 이거는 너네가 뭐 수영복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옷을 얼마나 핏이 잘 받는가 그것 때문에 보는 거야. 그 다음에 턱선, 종이 자를 정도는 돼야 돼. 이렇게 기준, 유머, 개그 코드 안 봐. 턱선이 중요해. 그런 교수들이 주로 보는 기준이 뭔지 이걸 여기서 확실하게 하기 위한 챕터다. 생기부 기재 문장은 무조건 압축 서술 능력이라는 걸 명심한다. 압축 서술은 뭐냐? 똑같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짧은 자수 안에 다루는 걸 말해. 왜냐면 너네가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에서는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이미 다 생기부 한 번씩 봤잖아. 생각보다 각 활동당 할당하는 자수가 그렇게 넓지 않아. 사실은 불과 한 8, 9년 전만 해도 한 활동당 500자씩 쓰고 그랬는데 계속 줄였지, 정부에서. 왜냐면 너네 부담된다고. 근데 자수를 줄이는 게 오히려 더 부담되지. 어쨌든 압축 서술은 교사들이 하는 거야, 사실은. 너네 능력이 아니지. 그런데 아까 말했던 여기서는 너네가 너무 길게 장황하게 3번에서는 장황하게 써가면 교사들이 자르면서 교사들의 이 능력이 부족하면 내용까지 잘려나가는 수가 있거든. 분량을 줄이다 보면. 그러니까 너네가 처음에 학교에 제출할 때부터 굉장히 압축 서술해서 제출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다시피 교사한테 몇 단어로 뇌리에 박아주는 게 중요하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쨌든 생기부 문장은 남보다 똑같은 분량 안에 남보다 많은 내용을 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왜 그런지 밑에 보면 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항목이 있다. 빨간 거는 항목이 아니야. 예를 들면 빨간 거는 얼굴 잘생길 것 이런 거야. 근데 파란 거는 눈썹 진할 것, 인중이 길 것, 코가 오똑할 것, 잡티가 없을 것 이런 것들이야. 근데 내가 비교과를 생기부에 기재해서 어필하는 것은 눈썹에다가 막 크레용 칠해서 진해 보이는 거 이러는 거지. 저 잘생겼죠? 잘생겼죠? 얼굴 괜찮죠? 라고 하는 걸로는 어필이 안 되는 거야. 빨간 거는 범주다. 파란 것이 기준이다. 파란 것에 하나라도 더 많이 해당될수록 이긴다. 얼굴, 팔다리 길이, 코디, 패션 뭔지 알겠지? 그래서 빨간 것도 꽤 많아. 이 파란 것들을 너희들이 다 이해해야 되고 자기가 제출할 때 기억나지? 최대한 많은 평가 기준 그 파란 단어들 한 활동당 못해도 2개에서 가능하면 4개까지 걸어주면 내신이 남보다 떨어져도 그걸 뒤집고 학종에 붙는 그런 케이스를 몇 번 들었지. 거기에 이제 너네가 해당될 수 있는 거야. 요거 하나하나 보도록 하자.